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인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사고도 발생이 되고 또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랑 근로자가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택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만약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다쳤다 하면은 이것이 업무상으로 인해서 다친 것인지 아니면은 사적인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판단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 또는 회사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중에 발생된 재해라 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특성상 자택은 사적 영역이고 관리 책임 또는 시설 이용권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자택의 시설물의 견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근무 중에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2층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이 무너지면서 추락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화장실을 보던 중에 화장실에 있는 판넬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 중에 식당을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도 산재가 인정이 되는데요. 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집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다가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어갔던 카페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런 것도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발생된 사고는 모두 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자가 휴게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을 벗어나는 장거리를 이동해서 어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휴게 시간 중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중에 발생된 사고라 하더라도 이게 사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계된 일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인지에 따라서 산재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다가 어떤 발생된 사고, 이런 것들은 사적인 행위로 봐서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택배를 받으러 현관을 나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자녀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던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든지, 이런 거는 전부 사적인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재해인데, 그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설치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 이런 것들은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적 행위로 보여지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 중에 생리적 필요 행위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를 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화장실을 들어가던 중에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다 발생된 재해이니까 산재가 되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에 갑자기 유리가 깨져 가지고 다쳤다든지, 이거는 그 자택의 모든 시설 이용권의 책임이 그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휴게 시간 중에 재해를 보지 않고 시설물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에 의해 가지고 뇌심혈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업무상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하는데요. 이 재택근무했던 분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량, 어떤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의 정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법적 기준에 맞다 하면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감정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감정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이 왔다라면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재택근무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